네, 저희가 북한 주민을 우리가 묘사하는 말 중에 같은 말을 쓰고 뭐 같은 모습을 하고라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사실 분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코 같은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언어가 다른 언어를 쓰게 된다면 원래 다른 언어니까라고 뭐 말이 통하지 않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랑 같은 언어를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배려가 부족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만난 또 탈북 여대생의 일화가 제가 하나 전해드리자면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아르바이트로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 일하는 날 그 주인 아저씨가 손님이 들어오니까 누구야 나가서 손님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친구가 어리둥절해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뭐해 나가서 손님 받으라니까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 친구가 말하기로는 아니 손님을 받으라는 게 나가서 손님을 들이받으라는 건지 무슨 우리는 손님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나가서 손님을 뭐 이런 마중을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손님 받으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손님을 가서 들이받으라는 얘기인가 혼란스러워서 거기서 근데 자기가 어쨌든 고용된 상황이고 항상 불안한 상황인데 사장님이 화를 내시면서 아니 뭐하냐고 손님 받으라니까 라고 소리를 치시는데 너무 겁이 났다. 그래서 언어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영어에 대해서 전혀 알파벳도 알지 못하는 분도 계셨는데 자기가 처음 한국에 와서 배운 영어 단어가 자기가 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안다라고 얘기해서 어디에 갔다가 망신을 당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식당에서 일한 그 분이세요. 근데 그 분이 자기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 배운 영어 단어가 물은 셀프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나 물은 영어로 알아요라고 해서 셀프라고 답했다가 망신을 당한 일이 있다고도 했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우리가 쓰는 만큼 그렇게 외래어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서 외래어의 비율이 또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언어가 결코 같다고 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고 이런 맥락에서 결코 사실 북한 주민이면 어쨌든 생활하기에는 뭐 말도 어쨌든 통하고 하는 나만이 편할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또 PD님이 만드신 제작하신 그 다큐멘터리의 좀 핵심에 흐르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들이 여기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적응의 어려움을 느끼고 오히려 제3국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렇게 제3국을 택하게 되는 것인지 그 과정은 어떤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예. 그게 제 방송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저희는 그분들 이제 탈북자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상당히 탈북자라는 소재에서도 굉장히 좀 더 한 단계 들어간 이색적이라는 표현은 안 맞을 것 같고 아무튼 조금 더 들어간 표현이었는데 그러니까 탈북을 하신 분들이 이제 탈남을 하시는 거죠. 대한민국을 떠나게 되시는 거죠. 동기는 뭐 제가 만나서 여쭤봤을 때 뭐 대개들 비슷하게들 나오세요.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 이게 통계로 증명이 됩니다. 얼마 전에 남북 하나재단, 이제 옛날 이름이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이었는데 그 남북 하나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남북 하나재단이라는 곳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의 그 평균 소득, 월 평균 소득이 물론 남한 사람보다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외국인 노동자보다 밑에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족 동포분들보다도 그 월 평균 소득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재직 기간 따져도 역시 외국인 노동자와 조선족 분들보다도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중동포 분들보다도 밑에 있습니다. 스스로 탈북하신 분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우리가 3등 국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등 국민은 남한 사람, 2등 국민은 그분은 이제 조선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중동포들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먹구로 이런 쪽에.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3등 국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거죠. 굉장히 열악한데 그 통계 중에 재미있는 게 그분들한테 일하고 싶은 욕구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외국인 노동자한테도 물어보고 탈북하신 분들한테 동일한 질문을 던져봤는데 일하고 싶은 욕구는 그분들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하고 싶으신 거예요. 돈을 벌고 싶으시고 또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대륙을 떠돌 때 돈이 생명이라는 걸 체득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은 몸으로 체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 노동 시간에 대한 통계도 있었는데 노동 시간도 많으십니다. 남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아요, 노동 시간이.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고 실제 일은 많이 하는데 소득과 재직 기간을 보면은 그만큼 대우를 못 받았다는 게 통계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삶에서 뭔가 다른 탈출구를 찾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로 일은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되나요? 그것도 이제 통계가 있는데요. 제가 그 통계를 여기서 뭐 자세히 옮기지 못할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범주의 일들을 하십니다. 일단 단순 노동, 일용직들 많이 하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제가 지금 어느 딴 나라로 간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나라 언어도 잘 모르고 그 나라에서 제 학력을 인정받을 것도 아니고, 그분들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떠나서 뭔가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 했는데, 이제 그런 루트로 가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기면서 그 입소문이 퍼지면서, 또 이 탈북 사회의 특징이 그 되게 폐쇄적인 커뮤니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탈북하는 과정도 그렇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 대륙에서 굉장히 곤란한 삶을 많이 생활에 많이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 내부의 폐쇄적인 커뮤니티에서의 정보 교환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릅니다. 그분들도 카카오톡 다 하시고 라인하고 밴드하고 위챗하고 다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문이 나면은 삽시간에 그분들 커뮤니티로 쫙 퍼집니다. 근데 한두 분 정도가 유럽이나 이렇게 가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더라, 삽시간에 그런 소문이 퍼지고 그럼 나도?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분들 역시 우리랑 똑같은 부모님들입니다. 똑같이 자식을 되게 잘 키우고 싶어 하세요. 자식한테 남부럽지 않게 영어, 수학, 과외도 시키고 싶어 하시고 학원도 보내고 싶어 하시고, 근데 본인들 수입으로 그게 잘 안 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자녀들 영어 교육은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왔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자, 대한민국을 떠나는 탈북자들, 되게 이제 이런 되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출구가 사실 많지가 않은 거고, 그 출구 중에 하나로 탈북을 하시는 건데, 그냥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저희 방송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양태가 사실 이제 취재를 거듭할수록 이제 약간 저희가 그냥 이민 간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양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떠나세요. 대한민국을 떠나셔갖고 이제 주로 영국, 이제 처음에 영국으로 많이 가셨어요. 영국으로 가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영국에 가서 영국 공항, 똑같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고 런던으로 가세요. 런던으로 가셔갖고 대한민국 여권부터 태웁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태우고요. 그리고 한국 옷에 붙어있는 한국 상표 같은 거 다 떼세요. 한국말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거. 소지품 최대한 간소화하게 해서, 그런 다음에 영국 난민청으로 들어갑니다. 영국 난민청으로 들어가서 나 노스코리안이다. I'm from North Korea. 이 말씀을 이제 외워갖고 가세요. 나는 노스코리안이고, 당신들이 나를 추방하면은 북한으로 송환돼서 난 처형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난민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본인의 한국 체류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왜냐 한국에서 체류했던 사실을 알면 영국 정부는 당연히 니네 동포의 나라에서 받아주는데 왜 우리나라 오니? 돌아가라 이렇게 하기 뻔하기 때문에 영국 정부에 들어가서 이제 난민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분도 계시고 인정받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절차가 있어요. 실제로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한 절차. 우리나라도 가령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미얀마 군부 독재를 피해서 대한민국에 망명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미얀마 분들인데 그런 분들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 심사를 합니다. 네가 실제로 미얀마 사람인지, 네가 실제로 학생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군부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는지, 이런 거 다 심사를 해갖고 그 심사가 통과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일단 일정한 자격을 이분들도 똑같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다 심사를 해요. 심지어 인터뷰도 다 합니다.
너 실제로 북한에서 왔니? 물어보고 북한에서 왔다면은 김일성 노래를 불러봐라. 북한의 국화는 뭐냐? 뭐 주체사상 10대 강령 외워봐라. 이런 질문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가 되면 난민 비자를 받게 되죠. 난민 비자를 받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불법 체류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나라에 영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 또 난민이 들어오면 일정 정도의 재정 지원도 해주고 하거든요. 그 나라도 똑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 복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걸로 유명한데 그 복지 시스템의 혜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나라 국민이 됐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난민 같은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주택 보조도 해주고요. 자기의 소득이 일정 정도가 안 되면은 소득 보전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애들은 뭐 거기에 이제 무상 교육이 있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학교도 공짜로 보낼 수 있고 집도 주고 물론 집을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한 60%가 70% 정도 이게 주택 보조를 해주는데 그 탈북자들이 상당히 그런 쪽으로 굉장히 영민해요.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그렇게 해서 받은 주택을 가족들은 한 방에서 자고 나머지 한 방 2개나 3개쯤은 다시 렌트를 놔요. 그럼 이제 동유럽에서 영국으로 일하러 온 그런 이제 청년들이 이제 렌트가 싸니까 이제 그런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그럼 그 렌트 받고 주택 보조 받고 그래서 이제 집값 차익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되게 영민하세요. 그런 쪽으로. 그리고 이제 생활 보조 받고 이렇게 되니까 한국에서 있었던 것보다 좀 나은 것 같네. 근데 이게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탈북자들이 유럽으로 탈남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2000년대 중후반 얘기입니다. 2007년, 8년, 9년, 10년이 아마 피크였을 거예요. 영국 정부에서 보니까 좀 이상한 거죠. 어라? 왜 이렇게 탈북자들이 갑자기 매년 1000명씩 몰려갖고 난민 신청을 하지? 아니 넘어오기도 힘들 텐데. 영국 애들도 바보가 아니죠. 네, 영국에 보니까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신원 조회를 요청합니다. 이 사람들 주민등록증 조회 좀 해달라고. 저희가 그거를 조회를 해주면 그분들은 다 추방이죠. 한국을 거쳐왔다는 게 알려지면은. 이제 한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박해를 하거나 그럴 우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민 비자 거부당하고 그럼 그 나라에서 추방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제가 2012년에 취재를 해서 방송을 했는데 2012년까지만 해도 요 주민등록 조회를 그러니까 신원 조회를 해줄 거냐 말 것이냐 갖고 저희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선 해주면 안 되는 것 같고 또 영국 정부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게 외교적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고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풀렸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 후의 일이라서 제가 취재할 당시까지도 조회를 안 해주고 상당히 뭐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 이제 난민 비자를 잘 안 내주는 거죠.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고 심사를 더 길게 하고 이분들이 유럽 대륙 전역으로 퍼져 나가십니다. 영국에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벨기에도 가서 난민 신청하시고 독일도 가서 신청하시고 북유럽 3국으로도 가시고 그리고 유럽 대륙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난민에 대한 정책이 점점 축소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탈북 커뮤니티에서 그럼 캐나다가 대안이다. 미국이 대안이다. 캐나다에도 막 몇백 명씩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난민 신청을 하고. 근데 사실 이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위장망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언론들도 있었어요. 위장을 해서 망명을 한다라는 거죠. 위장망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언론들도 계시고 해서 이게 참 다면적으로 바라봐야 왜냐면 이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본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제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고민이 쌓여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건데 사실 취재하면서 든 생각이 대한민국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정부에서 집 주고 돈 주고 했는데 나간단 말이죠. 남한 사람의 시선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게 굉장히 저도 고민이 됐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가서 뭐 나는 북한에서 왔어요 하고 난민 신청을 하시니까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좀 심정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부모들이시고 애들 되게 잘 키우고 싶어 하시고 또 노동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그걸 저희가 포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되고 하지만 또 그분들을 100% 옹호할 수 없는 게
다면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개가 얽혀 있는데 넘어가면서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죄와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분들 넘어가실 때 불안하니까 조금이라도 목돈을 만들고 갖고 가고 싶어 하세요. 왜 안 그렇겠어요? 생전 처음 보는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수중에 목돈이 없으니까 이 틈을 범죄자들이 파고들어서 이분들 이름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대출을 받고 이분들 이름으로 차를 뽑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어떤 탈북자는 자기 이름으로 차가 7대가 있었어요. 7대를 뽑았었어요. 제네시스하고 그랜저하고 해서 7대를 브로커랑 같이 뽑는 거죠. 예. 브로커랑 해서 차를 뽑았고 차는 대포차로 팔아버리고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거는 브로커랑 일정 비율로 나누겠죠. 그렇게 해서 얼마간의 돈을 가지고 넘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지 다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의 삶에 적응을 못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면은 엄청난 빚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신용불량자 되고 채권 추심 당하게 되고 심지어 사기 혐의로 이제 다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이런 범죄까지 얽히는 경우가 있어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거는 취재하는 저도 되게 고민이었고 전문가들도 말이 전문가 선생님들도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희가 그래도 요거를 취재하고 방송을 하고 그래도 요걸 사회에다가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이분들이 겪는 이 문제가 결국 이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수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다수자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이들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그런 모습으로 해외 이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한국 사회에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방송을 했죠. 제가 그냥 두서없이 방송 내용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좀 정리를 해가면서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 탈남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 가서 난민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신원 조회를 요구를 했는데 이 PD님이 취재를 하셨을 당시에는 그런 게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외교적인 문제 등으로 한국 정부에서도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결국 그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됐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고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이 학생들이 안 그래도 또 과제가 많은 학생들인데 궁금해서라도 이런 본의 아니게 방과 후 숙제를 안고 돌아가는 북토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취재하시게 되면 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사실 탈북 오늘 지금 PD님께서 해주신 내용 그리고 원래 그 다큐멘터리에서 다뤘던 내용이 사실 다수의 대학생들, 성인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탈북자들은 어렵게 국경을 넘어와서 굉장히 어렵게 적응하면서 살아간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지 또 제3국으로 넘어가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지금 학생들이 이런 난민 탈북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한 차원적인 이런 사고를 더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너무 한 차원이 업그레이드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머리를 식힐 겸 해서 중간에 이런 골든벨 문제를 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인권 골든벨 퀴즈가 세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맞추신 분께는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이제 증정이 됩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요. 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정답에 대한 간단한 부가 설명을 PD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곳은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소속 기관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죠.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이 기간 동안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거나 기초 직업교육 및 훈련,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곳의 정식 명칭은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수료기간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곳의 정식 명칭과 수료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명칭은 PD님 말씀 중에 오늘 나왔기 때문에 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알 것 같은데 수료기간까지 아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찍어서 뭐 틀리셔도 본전이기 때문에 문화상품권 무려 2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손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남학생. 하나센터. 좀 비슷하긴 한데 정확한 답은 아니라고 해야겠죠. 좀 비슷합니다. 네, 여기 앞에 남학생. 네, 하나원. 그리고 수료 기간은 수료 기간은 그럼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6개월, 12개월. 땡. 앞에 여학생. 땡. 피디님께서 지목을 해주시죠. 네. 네, 하나원 3개월 정답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조금 학생이 좀 이래 얻어간 이런 기획 같은데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몰랐. 3개월이었구나. 아, 하나원은 이제 많이 아실 것 같고요.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하면은 한국에 들어서 한국의 정착을 위한 적응 교육을 받게 되죠. 교육 과정은 대외비에 붙여져 있어갖고 언론에도 공개가 안 됩니다. 저희 언론인들도 사실 하나원 취재를 많이 요청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기자들 투어 외에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를 수료한 탈북자들한테 이제 그냥 물어보죠. 도대체 뭘 교육을 받습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제 삶에서 적응, 은행 가는 법도 배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행 가서 계좌 만드는 뭐 이런 것도 배운다고 농담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무튼 그거를 석 달을 하네요. 예, 저도 몰랐습니다. 3개월을 그런 교육을 받게 되시고 안성에 있었는데 탈북자들이 늘어나면서 강원도 화천 이제 제2하나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제 분원도 한 2군데 있고 이분들 목적은 이분들한테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그 기수별로 그분들이 그 기수별로 이제 나와서 서로 이제 연락을 하시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그런 경우들을 제가 본 기억이 있네요. 예.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D님 말씀 중에서도 나왔는데 제3국, 제4국에서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북한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출해야만 난민으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증서의 이름이 문제입니다. 아까 PD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뭐 북한 주민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뭐 김일성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어떤 노래를 불러봐라 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또 이런 증서, 북한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증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우려나요? 일단 아는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럼 제가 또 객관식으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탈북증, 2번 난민증, 3번 공민증, 4번 주민증. 자, 뒤에 남학생. 4번 국민증.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정할까요? 네, 3번 국민증입니다. 정답입니다. 또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PD님. 아, 예. 어렵죠, 이런 네. 거. 북한 주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의 신분증. 실제로 북한 국민증 보면은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옛날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이 사진이 있고, 그리고 평양 낭랑구역 뭐 몇 호 뭐 이렇게 주소도 써 있고요. 생년월일도 써 있고, 북한도 뭐 똑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증 같은 게 있어서 그걸 파악을 하고 이런 국민증을 갖고 이제 난민 외국 영국이나 이런 난민청에 들어가서 네, 북한에서 왔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분들 탈북 과정에서 거의 맨몸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탈북하는데 뭐 누가 이렇게 짐 싸들고 나오지 않고 뭐 여행 가방 캐리어에 뭐 끌고 절대 그렇게 나오시지 않습니다. 허리 전대에 돈 몇 푼 찔러 넣을 수 있으면 그게 정말 그런 것도 힘들거든요. 탈북 과정이라는 것들이 국민증이 없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그런 거 가족 사진 못 챙겨오는 분들이 태반인데 자기 신분증 챙겨올 엄두를 못 내죠. 그런데 해외 이제 탈남 탈북자들 다 국민증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취재를 하다가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제 여쭤보니까 한 분이 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국민증을. 예.
그때 제가 취재할 때 국민증 하나에 30만 원씩인가 탈북자들한테 그렇게 팔리더라고요. 왜냐면 근데 이제 외국 정부에서는 그거 딱 보면 얘 북한 애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간단하더라고요. 저희 포토샵으로 이렇게 해서 그 딱 정해진 서식에 스캔 받아갖고 딱 해서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촬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갖고 만드는 과정도 촬영을 했던 적이 있고 만드는 분 인터뷰도 했었고 얼마에 파세요라고도 물어봤고 모자이크가 된 채로 방송이 됐나요? 그렇죠. 그분이 말씀해 주셔요. 하나에 30만 원씩 팔았는데 예전에 50만 원 받고 팔았는데 요새는 하는 사람이 많아져갖고 가격이 떨어졌다고. 기술자들이 늘어나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북송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는 또 이따 나눠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북송이 되면 이곳에 머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못지않은 인권 유린의 현장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교도소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제 노동교화소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뭔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도소 가듯이 가는 거죠. 가서 이제 주로 노동을 하시고요. 노동을 하고 우리나라 교도소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실태는 이제 사실 저희의 그런 형을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인권적인 측면에서 가혹하겠죠. 그건 뭐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다양한 명칭이 있어요. 꼭 교화소 말고도 집결소, 교양소, 교화소 이게 이제 그 형의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저희가 또 흔히 뭐 이제 수용소라고 불리는 북한에서는 경제범하고 정치범을 엄격하게 분리합니다. 경제범 뭐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의 거 훔친 사람하고 정치 사상적으로 국가에 해악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우리 이제 단일한 사회주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해악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정치범으로 분류가 되고 가족까지 이제 연좌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제 명칭은 다양한데 이제 통칭 교화소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교도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네. 어쨌든 이 많은 탈북자